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 변형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냄새 딱 맡았을 때 아 좋다 안 좋다, 똥 냄새다 아니다 이거 나 이 냄새 싫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고 멀어지고 하는 게 변형계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형계보다는 이 단계를 계속 끌어올려서 의식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때 보면 사람의 단계보다 더 올라가 있는 이 의식의 단계로 올리셔야 된다. 그러려면 항상 하는 말, 행동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뇌는 이렇게 있으면 항상 뒤에서부터 발달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쭉 발달을 하면서 제일 늦게 발달을 하는 곳이 이 전두엽 앞에, 여기가 제일 늦게 발달을 합니다. 여기가 뭘 하느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게 제일 늦게 발달을 해요. 여기가 발달이 되어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구나, 얘네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발달될 때예요. 그러면 여기가 빨리 발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든 경험을 해봐야 돼요. 힘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빨리 발달이 됩니다. 힘든 경험을 안 해보고 엄마 아빠가 너무 편안하게 돈도 충분하게 주고 그러면 여기가 늦게 발달을 합니다. 너네들은 고생하면 안 돼, 이것은 죽이는 거예요. 힘든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존댓말을 하게끔 하는 것. 바로 그냥 어떤 말이든지 하면 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돼. 그래야 여기가 발달이 돼. 여기가 성숙이 되지 않으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 화도 내고 짜증내고 막 이래요. 발달이 되잖아요. 그냥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화 안 낸다고. 손상되면, 예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고 이래요. 근데 남자는 여기가 빨리 손상이 와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근데 여자분들은 여기 두정엽, 여기 머리 꼭대기에 손상이 빨리 와요. 두정엽에 손상이 오면 공간 감각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여기가 손상이 돼서. 그러면 여기도 손상이 안 되게끔 하고 여기도 손상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뇌는 손상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상이 되더라도 정말 다행인 게, 뇌는 내가 일을 못해도 그 옆에서 뇌는 반드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세포가 손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불구가 됐잖아요. 내가 이 세포를 다시 세포 재생이 빨리빨리 잘 일어나도록 하면 여기 얘네들이 했던 일을 여기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뇌세포들이 이 일을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이 했던 일을 여기 옆에 있는 세포들이 일을 한다. 그래서 내 몸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풍을 맞아서 불구가 됐어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뉴런은 한번 손상이 되면 절대 복구가 안 된다고 알았는데 뉴런은 증식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뇌의 모든 문제는 다 회복, 치유가 가능하다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푹 맞아서 불구가 됐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진짜 옛날 생각이에요. 그래서 뉴런은 증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회복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여기 뇌세포가 어떻게 재생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뇌세포의 재생, 이게 일어나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뇌가 어떻게 했을 때 얘네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거예요. 뇌는 여기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여기 머리 안에 물이 80%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수분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 뇌에 전기 전도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뇌는 뇌의 여기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콩도 두부도 물통에다 담가 놓잖아요. 물에다 안 나가는 단백질은 변형이 되니까 그 대야에 물에다가 그 두부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뇌에 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변형이 일어나겠죠.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수분량이 빠지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수분 섭취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정말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먹어지거든요. 진짜 물 안 먹어요. 근데 물 마시고 싶다 할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셔야 된다고. 갈증 난다, 물 마셔야지 라고 하면 탈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생각이 안 날 때 물을 드셔야 된다.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뇌의 신경전도는 1초에 300m를 가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신경 스파크가 팍 튀어서 바로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수분량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안 돼. 그래서
뇌 건강의 첫 번째,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 물을 딱 가둘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이거든요. 안 좋은 지방이 아니라 좋은 지방. 그래서 뭐예요? 생선의 지방. 오메가3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많이 방송에 나오는 게 있어요. 크릴 오일이라고.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 트리글라세리드, TG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EE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PL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생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쫙 기름 짜버리는 게 TG예요. 그러니까 고등어 한 마리 딱 잡아서 쫙 기름 짜버리는 게 TG라. 지방량이 그닥 많지는 않겠죠. 이것들을 많이 모아서 농축시켜 놓은 게 EE예요. 그럼 얘가 이제 지방량이 훨씬 더 많아. 그런다고 해서 이 PL이 또 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한 마리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TG 정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도 그냥 TG다라고 하면 함량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어져 있는 오메가3는 드시면 안 돼. 드시려면 이렇게 적어져 있는 오메가3를 드셔야 돼. 그래서 오메가3에 가장 필요한 EPA, DHA 이거잖아요. 이 EPA, DHA 이 함량이 중요한 것이지 생선을 뭘로 오메가3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기는 해. 그런데 혹시 크릴새우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6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떠돌아다니면서 중금속이 있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안 들어갔겠냐. 예를 들어서 얘네들 수명이 뭐 한 달이다 아니면 10일이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중금속 함량이 적을 수 있겠죠. 근데 6년을 살아요. 그러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작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데 함량 진짜 작거든요. 크게 보이는 게 어때요? 그냥 크릴새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그 함량을 눈에 보이지도 않게끔 해놨다. 그렇게 눈곱만큼 넣어놓고 사람들이 현혹을 시켜서 그렇게 사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RTG라고 또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것을 다시 재가공했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진짜 소비자는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구입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아보고 구입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절대 이것을 판단하고 사시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TG 적어져 있는 거 그냥 사서 드실 거면 식당 가서 고등어 한 마리 그냥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좋은 지방으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칼슘이에요. 자, 이 칼슘은 신경을 전도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신경 전도. 그래서 뇌신경은 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기 스파크를 튀어서 신경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신경 전도와 전기 전도가 일어나게끔 하려면 이 칼슘이 이온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물에 녹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녹지 않는 칼슘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도 안 녹습니다. 이게 우리 몸 체온 정도의 열로 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녹으니까 어떻게 몸에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칼슘으로서 작용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축적이 돼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경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을 정도의 칼슘은 몸 안에서 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의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뇌 정신과적인 문제는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우울증, 불면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환각 증상, 공황장애, 그다음 환청, 망각, 이 정신과적인 것에 다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 그다음에 이제 간질. 이게 부족하게 되면 뇌에 11번 염색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유리, 신경, 성장,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BDNF라고 합니다. 이 뇌유리, 신경, 성장, 인자의 수치가 떨어지면 이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간질은 아시죠? 발작. 딱 5분 발작. 그래서 옛날에는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BDNF 수치를 올리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BDNF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칼로리 제한이에요. 적게 먹여야 된다라는. 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식탐 조절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항상 손에 먹을 것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케톤 생성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케톤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케톤 생성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이 생성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해조류, 여기에 지방, 이걸 섭취를 하는 것이 케톤 생성 식사예요. 우리 몸에 뇌에 물이 80% 딱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장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이 좋아져야 뇌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커큐민이 들어가 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강황, 울금, 생강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또 안 먹어요. 장 상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뇌 쪽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평상시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으로 식이섬유를 섭취를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먹는 거 보충제로 충분하게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산균에 이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 넣기에는. 그래서 별도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먹거리를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칼슘, 마그네슘의 섭취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칼로리 제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운동인데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여라. 그래서 그냥 걸어라. 자, 이걸 해야 이 뇌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